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어머니 스토리 TV 김광주입니다. 네,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네. 주제가 아주 재밌어요. 부부의 자산 관리 합심도 테스트라는 건데 네, 이게 부부들이 네, 결혼 전과 후가 우리가 다르다는 걸 알잖아요, 그죠? 그렇죠. 결혼하고 조금 지나면 이제 결혼 전에는 우리가 용어가 자기, 여보. 여보. 결혼 전에는 무슨 여보해? 자기 주로 뭐 별 애칭을 다 정해놓고 이렇게 하다가 결혼하고 나서 이었고 조금 지나면 이게 자기가 인간으로 변해. 인간으로 바뀌어. 인간으로. 한 글자로도 바뀌어야 되는데요. 야, 야. 어이, 어이. 인간으로 바뀌어. 인간. 인간. 근데 인간으로만 그치면 좋은데 또 거기서 조금 지나면 자칫 왼수로 바뀌어. 왼수로 바뀌어. 그죠? 예.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점 수명이 연장되면서 일본 같은 사례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뭐 네. 항원 이혼이라든지 그죠? 근데 그러면 이혼하면 제일 먼저 버뜩 떠오르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이죠. 네. 돈. 그러니까 이게 음, 요적 없는 시국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상담을 해봐도요. 맞아요. 예, 이걸 옛날 다하고 정서가 좀 달라요. 맞아요. 그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2013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예. 매달 대화를 나누는 부부가 얼마 정도 되는지 보니까 약 한 40% 정도만 정기적으로 대답을 한다. 자, 어떤 대화? 돈에 대한 대화. 네, 돈에 대한 그 대화. 부부 간의 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가정 재정에 대한 대화가 대화를 나누는 가정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1명 중에 6명 정도는 안 한다. 3, 4개월 전에 한 번, 혹시나 필요할 때 한 번씩 생각날 한다 때, 이거죠. 예. 좀 따지고 싶을 때, 네. 아이씨, 내 월급이 얼만데 마누라가 또 돈이 없다 그래. 그렇죠. 그럼 뭐 이제 그래 한번 이야기해보자. 그래. 어디 썼는데? 네가 가서 뭐 할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도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아내 입장에서 갑자기 자기들은 전혀 쓰지도 않았는데 카드 결제가 뭐 확 나가. 그렇죠. 당신이 돈 어디 썼어? 이러면서 또 그래 내가 나는 못 쓸 때 썼나? 한번 따져보자. 그럼 당신은 안 써? 이러면서 또 이제 돈에 대한 대화. 그렇죠. 이때는 이게 돈에 대한 대화가 아니라 거의 대결, 결투 이런 식으로 가요. 한번 해볼까? 음. 자, 중요한 건 또 한번 재밌는 해보겠다는 거는 말이라, 이러고. 이런 대화를 한 그룹과 안 하는 그룹에 대해서 이런 금융자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는지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까 뭐 연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전체적인 그 자산 규모가 정기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 이거죠. 네, 당연하겠죠. 그 부분에 요즘 대해서. 보면 네. 이제 점점 이제 사실은 맞벌이가 일반화되어 있잖아요. 일반화되어 있죠. 또 그게 네. 맞고 네, 또 이게 맞벌이라는 것이 돈을 뭐 둘이서 벌고 혼자서 벌고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제 각각이 자기 또 이렇게 콘텐츠를 가져가야 되는 게 사회생활을 통해서 그죠. 예, 그 바람직한 거죠. 그에 네, 따라 맞습니다. 소득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부수적인 네,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 이게 통장 관리 어떤 각각이 버는 돈에 이런 것에 대한 이게 첫째 이게 사랑이 딱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약간 의심하는 부분도 있어. 네, 맞아요. 불신. 네. 그러다 보니까 따로따로 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기혼자들은 상담을 하면 무조건 이제 부부 상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근데 이제 부부 상담 하시는 분들과 안 하시는가 굉장히 차이가 좀 있어요. 좀 어떤 좀 차이가 좀 있을까요? 첫 번째 당연히 요 자료에도 나오지만 부부 상담을 같이 진행하는 그 가정의 재무 완성도가 네. 그렇지 않은 따로따로 진행을 하는 가정의 재무 완성보다 당연히 뛰어납니다. 그죠? 네.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대화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대화가 있으면 중요한 거는 이제 나가는 구멍부터 잡거든요. 그죠. 네. 대화가 없으면 이중주출이 돼요. 이중주출이. 네. 그리고 또 비자금 통장들 각자 따로 차게 되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처갓집 관리, 처갓집 네. 용돈 관리 같은 경우도 네. 처부모 또 시부모 용돈 관리 같은 경우도 따로따로 하면요 따로따로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은 그렇지. 자기 부모니까
아내한테 혹시 눈치 보일까 싶어서 따로 찔러주는 거지. 어떻게 이제 만나면 네. 때로는 뭐 통장으로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죠. 아내도 개인 남편한테 이야기하면 좀 이제 그렇다. 이제 그렇다면 네. 그냥 또 남편한테는 이야기하면 우리 시집에는 어떻게 할 건데 또 이런 그 느낌을 가질 그렇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따로 살짝 따라하죠. 한다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사이가 남편이 또 어떻게 장인 장모하고 뭐 어떻게 할 일이 있어. 그럼 또 자기 딴에는 점수 딴다고 또 따로 찔러주는 거야. 그렇죠. 따로. 그것만 해도 네. 이중론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실화인데요, 실화. 그 상담할 때 보면 원천지수 영수증 저희가 각각 받아요. 맞벌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는데 받았어요. 근데 한쪽에 이제 다른 이제 부부 중에 한 분을 만나서 사석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상의 분위기가 아니 내가 보내준 자료보다 생각보다 많이 본 거예요. 왜 그랬냐 물어보니까 이걸 자기 수정한 거야. 원천 영수증을 자기가 수정한 거야. 왜 와이프는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지 모른다 이거지. 근데 이 상담을 하려고 보니까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덜통이 난 거죠. 예. 심지어 이게 그 진행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그 오작동이 생기는데 오류가 생기는데 진행을 안 했다면 그 집은 계속 그만큼 빵꾸 나는 거죠. 매년 그 성과금이라든지 이 보너스에 대해서. 근데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는 각자 있을 경우에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 많으신 것 같아요. 내 건 내가 써야지. 챙기는 거죠. 개인 통장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 대화는 돈에 관한 대화를 말합니다. 보통 네. 이제 부부가 따로 통장 관리하는 쪽에서는 네. 또 이게 흔하게 이제 그 공통점 중에 하나가 외식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호적에만 부부고 같은 주소지에 출퇴근을 한다는 것만 차이 있을 뿐이지 이 생활 자체가 따로 이루어져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식을 자주 하게 되고 외식도 따로따로 해. 맞아요. 그죠? 따로따로 해.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죠? 두 명이서 한 상으로 먹는 밥값하고 따로따로 각각의 상으로 먹는 밥값은 어느 쪽이 많아요? 당연하죠. 합쳐보면 네. 김치도 2개 있어야 되고, 그죠? 뭐 네. 이렇게 국도 국쟁반도 2개 있어야 되고, 공간도 따로따로 2개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당연히 후자가 더 비싸지는 거죠. 저희가 맞벌이 하시는 분들 이제 사전 설문조사를 해보면 공통된 의견이 이거예요. 돈은 버는 것 같은데 돈이 안 보인다. 그런 거에 대한 공통적인 답변이 있습니다. 당연히 꼰대식 얘기한 것처럼 맨날 2개씩 하니까 돈이 안 모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화. 대화가 필요하다 이건데 많은 분들이 대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아. 대화라는 거는 마주보고 이야기를 나눈다. 근데 대화에서 점 네. 하나를 빼면 대회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이제 말싸움 대회. 이런 게 잘못될 수 있는 게 대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점 하나를 빼고 말싸움 그리고 대회. 대에서 짝대기 하나 빼면 더 화가 난다 이거지. 딱대기 하나 빼면. 그러네. 우리 뭉치 씨가 대단한 발견을 했네. 이 방송을 이 꼰대식 하다 보니까 이게 언어위가 발달이 되네 이게. 딱대기 하나 빼면 더 화가 난다. 그렇죠. 대화가 더 화. 그래서 더 화.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까지는 짝대기 빼고 점 빼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죠? 대화를 하자, 대화를. 어. 근데 이 대화가 안 되면 삼자가 개입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객관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뭐 상담사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 지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래서 심판이죠. 그렇죠. 심판이 필요하면 돈을 내서라도 심판한테 가세요. 그렇지. 저는 추천드립니다. 두 분이 예, 잘 안 된다면 삼자 심판이 필요합니다. 재정관리에서는 어느 네. 쪽에 재정관리 교육을 받다 보면요. 네. 조언자의 역할, 조언자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공통적으로 다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이제 당사자들끼리만 하다 보면 이게 그렇지. 감정, 그죠? 그렇죠. 감정으로 끝나버리거든.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출보다는 저축이나 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라 이거죠. 예.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예를 든 게 그 프레이밍 효과라는 건데 이제 심리학적으로 풀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병원에 가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수술은 성공할 확률이 90%라다.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안심하고 수술을 할 확률이 높겠죠. 근데 반대로 이 수술은 실패할 확률이 10%입니다. 예.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불안에 떨겠죠. 즉, 그 똑같은 내용이라도 어떻게 접근하는지 따라서 의사결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이거죠. 즉, 자산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좀 쓱 줄이자. 이런 거 보면 스트레스 쌓여. 그 부정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야, 얼마만큼 저축했지? 우리 얼마만큼 저축할까? 와, 그럼 저축에 대해서 긍정 얘기를 하자 이거죠. 어차피 저축을 줄이면 그 부분이 저축을 늘리면 그 부분만큼 줄어드는 게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 지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저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거죠. 어떻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 자꾸 그 통장 관리, 지출 관리 이렇게 하는데 그걸 자꾸 이게 돈으로만 보면요. 돈으로만 보면 이게 지출, 야, 이걸 줄이자, 저걸 줄이자 하다 보면 이게 자칫하면 말싸움이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출된 것들을 따지고 보면 필요 없는 지출은 없었거든. 맞아요. 그 필요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거죠, 그죠? 자, 많은 분들은 이런 지금 프레임이 있으세요. 급여를 받으면 이제 쓰고 남은 걸 저축하는 거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기 위해서 대부분 지출을 줄이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야, 지출을 줄이자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라 똑같아요. 보십시오. 선 지출 후 저축이 아니라 선 저축 후 지출을 하는 거죠. 즉 저축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머지 저축을 하고 나머지 빼면 그 부분 지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건데 어떤 걸 먼저 지출을 먼저 하냐, 선 저축을 먼저 하냐에 따라서 감정도 달라질 거고 그리고 자산 모으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달라진다. 즉 얼마를 먼저 저축하는지 저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다 이거죠. 어차피 저축 빼고 나면 나머지 지출이지 않습니까? 자, 근데 네. 우리가 저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려면 네, 단순하게 우리가 돈을 모으자, 화이팅 이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단순하게 돈을 모으자, 화이팅 이거 한 달 가기 힘들어요. 힘들지. 그러다가 둘이서 무슨 또 일이 있어서 한바탕 우당탕탕 또 전쟁도 일어나고 하면 그냥 그렇죠. 뭐 화이팅 자체가 생각이 안 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가 대화가 많이 필요한 이유가 음. 진짜 우리 가정에서 어떤 꿈이 뭔지, 그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가 합심해서 또 자녀가 있다면 자녀까지 해서 네. 우리의 진짜 청사진이 뭔지,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큰 그림들이 대단히 중요해요. 대화를 통해서. 그렇죠. 대화가 필요하네. 그리고 그 큰 그림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면 돈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단순하게 돈을 아끼기 위해서 소비 절약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동기부여가 그렇게 세지 않아요. 맞아요. 예, 조금 지나면 또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이고 소비를 줄이는 그 이상의 가치와 보람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요. 맞아요.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할 때 특히 부부 상담을 진행하면 돈에 대한 관점보다는 이제 비재무적으로 두 분이 어떤 삶을 살고 싶고 어떤 목표를 원하는지 그에 대한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두 분이서 대화를 하시고 야, 우리가 얼마 저축할 그게 아니라 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건지 어떤 목표를 이루어 나갈 건지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무조건 하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두 사람의 신뢰죠. 신뢰. 신뢰인데 신뢰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야, 우리 돈에 대한 이야기가 턱도 없어요. 턱도. 그죠? 돈 안 모여요 그러면. 그러면 그냥 뭐 이 인간아 저 인간 하면서 끝나. 네. 그래서 사실 돈 이전에 네. 사랑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다면 돈을 내어서라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걸 회복하는 단계를 먼저 가져야 돼요. 네, 맞습니다. 자, 현금 흐름이 개선되면 자산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산이 바뀌면 제 목표가 달성이 돼요. 즉,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분 대화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바뀌어야 돼요. 덩어리가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근데 그 덩어리가 바뀌기 위해서는 현금 흐름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네. 이런 이게 맞벌이 부부들 예를 들면 그렇죠. 맞벌이 부부들이 자, 사랑과 신뢰가 회복됐다 치고
치고 대화도 했다 치고 네. 자 그러면 그 결과 구체적으로 네. 통장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 이렇게 체계적으로 좀 정리가 되어 있네요. 그죠? 네, 예. 그래서 현금 흐름 관리가 특히 셀러맨들 기준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네, 첫 번째 일단 예산을 정하는 겁니다. 예산. 네, 예산. 많은 분들이 가계부를 쓰는데요. 가계부 쓴다고 저축 줄어드는 건 절대 아니에요. 가계부는 가계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가계부 안 써도 됩니다. 안 써도 되고요. 예산을 설립해서 예산. 네, 내가 예산. 얼마 쓰겠다. 예산이라는 거는. 네. 꼼꼼히 가계부 기록하시는데 그렇다고 지출을 줄이진 않아요. 자, 그러죠. 그래서, 이제 돈이 네. 내가 얼마를 쓰겠다라고 예산을 정했는데 월말이 되기 전에 그 예산을 다 썼어. 그러면 안 써보는, 안 안 쓰고 쓰고 계기는, 깨기는. 그죠? 계기는 그런 네. 훈련이 필요한 거죠. 깨기다 힘들면 그때 한번 비상금 통장 그죠. 한번 빼 쓰는 예, 거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뭐 당연히 예산이 설립되면 이제 저축이라는 규모가 나오겠죠. 그게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축 및 투자 계획을 세우고 누가 어떤 상품 이게 참 중요한데 보통 맞아요. 보면요 우리가 부부 상담 또는 부부 상담을 원칙으로 하는데 간혹 내 혼자 들어도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은 내가 다 알아서 합니다. 그렇죠. 그죠? 이런 건데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예, 결코 예, 혼자 못한다. 지가 다 알아서 못해요. 네. 이게 결국은 지가 한다. 그런 지가 분들 못해요, 이제 지가. 거의 10중 8구 그렇죠. 상담하고 내가 다 알아서 결정합니다 하고 이제 솔루션을 줘요. 그러면 집에 갔다 와. 그러면 이거 우리 와이프가 이래서 안 된다고 하고요. 저래서 안 된다고. 또 이런 부분은 네. 또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하고 네. 자기가 전혀 파악도 못하고 네. 마치 지가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오판만 하고 있어 거죠. 그렇지. 오판. 지가 그 재무적인 아이들의 비법만 관리한 거지. 배우자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교육에 대해 어떤 생각이라는 집에 대해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데 대한 파악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여성들이요. 그렇죠. 남편에 대해서 진짜 어지간하게 신뢰하지 않는 한 그렇죠. 그게 쉽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머리 위에 올라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네. 여성들의 수명이 더 길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아직도 사회적 약자가 여성이에요. 우리가 뭐 남성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정치인들 아직도 터급히 여성 비율이 낮고요. 네. 모든 기업의 임원 비율 훨씬 터급히 낮고 이런 게 사회적인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쪽은 여전히 남성이에요, 남성. 그러니까 근데 반면에 여성들의 직장 단절도 점점 많아지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수명도 길어지고 당연히 여성들이 그 가정의 돈에 대한 돈 관리에 대한 그런 그 욕망들이 그죠?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도 오해하면 안 맞습니다. 돼. 같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상품을 가입할 때도 누구 명의로 할지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누구 명의로 하냐에 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연말정산 시 내가 자녀공제를 내가 받아요. 근데 보험 상품 애기들 보험 상품을 뭐 와이프 이름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소득공제 혜택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초공제 대상자와 계약자가 동일해야 되는데 그 피보험자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매치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은 같이 상담을 하고 진행해야지만 그리고 같이 두 분이 얘기 나눠야지만 충분한 명의분산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명의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명의분산이라는 그냥 나눈다고 명의분산되는 게 아니라 혜택을 볼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네 번째, 가계 공동 지출 통장 만들기. 예, 이제 맞벌이 같은 경우. 예, 같은 맥락이 그죠? 같은데 맞벌이 같은 경우. 지출을 통장을 하나로 가져가자 이거죠. 하나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뭐 좀 재무적인 부분에서 고려해 본다면 소득공제 효과를 보면 괜찮을 것 뜻인데 예. 신용카드라든지 체크카드를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자기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들어갑니다. 즉 4천만 원 받는 분들은 1,000만 원 이상을 써야지만 소득공제를 혜택을 줍니다. 예. 근데 내가 600만 원 쓰고 와이프가 600만 원 썼어. 그러면 우리 1,200만 원 썼네. 그게 아니다 이거죠. 한 사람 명의로 1,200만 원을 초과해야 되는 건데 예. 각각 그 지출 통장을 쓰다 보면 합은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그 각각에 대한 기준은 자기 연봉의 25% 초과 못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못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적인 비재무적인 부분도 고려해서라도 공동 지출이 필요하다. 그리고 같이 써야지만 한 통장에서 이제 서로 이제 견제가 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이게 이제 통장을 이제 같이 쓰지 못하면 사실 이런저런 이유를 뭐 어떤 사람은 카드가 각각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래야 혜택을 많이 본다. 그렇죠. 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궁극적으로는 그게 잔머리예요, 잔머리. 그죠? 예, 네. 궁극적으로는 잔머리예요. 네, 예, 같이 합산해서 하는 이익보다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죠. 예, 조금 전에 우리 뭉치씨 이야기했다시피 하나로 합쳐갈 때 서로 같이 투명하게 볼 수 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부부의 자산 관리 하심도 테스트라는 주제로 그 부부간의 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제를 사랑과 가지고 신뢰 회복, 네, 그다음에 얘기 돈에 대한 나눠봤습니다. 정기적인 대화, 그다음에 좋은 자의 필요, 그에 따른 어떤 상품을 가입할 때 또 어떤 그 돈에 상품에 꼬리표 달기, 그죠? 예, 그런 등등. 그다음에 공동의 지출 통장 만들기, 예, 네. 그런 과정들. 좀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자,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에 돈이 안 모인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당장 자 집에 가서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그러면 그 다음부터 돈이 모일 방법이 근데 보여질 겁니다. 근데 네. 이야기가 잘 되겠나? 안 되면 이야기가 삼자를 잘- 찾아보십시오. 이야기가 잘 되겠나? 아니, 삼자 찾아보기 전에 이제 이야기가 잘 안 네. 되면 그동안에 이제 서로 그 쌓아두던 업보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사랑과 신뢰의 회복부터. 그렇죠. 그죠? 예.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그 가정 경제가 유쾌해지는 그런 부부들이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네. 그런 스토리를 같이 나눴습니다. 자, 부부의 사랑과 행복을 위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